안녕하세요. 이번 주 세 번째 시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본권이 뭐냐, 그 다음에 기본권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인간의 존엄성, 가치, 행복, 추구권, 그리고 자유권, 이걸 공부할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 대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으로부터 헌법의 의의와 기능, 또 헌법의 기본 원리 6가지를 공부했어요. 거기에 계속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헌법은 크게 두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권 6가지 하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둥인 기본권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대면 수업하고 온라인 수업이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여러분이 혼동될 수 있는데, 우리 정치와 법은 단계 학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원 부분적으로 공부해도 여러분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29쪽 본문을 보세요. 자, 여기 헌법과 기본권이라고 있죠. 헌법과 기본권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왜 그러냐면 이 기본권은 영어로 베이직 휴먼 라이트라 그러는데 반드시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기본권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했다. 헌법으로 보장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들어가지 않으면 기본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본문 위를 보세요.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며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니고 태어난다. 근대의 자연권 사상가들은 이러한 천부인권 사상에 따라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의 성립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국가 성립 이전이니까 천부인권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근대의 자연권 사상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을 보면 여기 자연법, 자연권 사상, 천부인권 다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비되는 게 실정법이에요. 자, 그러면 자연법은 뭐냐? 민족, 사회, 시대를 초월해 영구불변의 보편타당성을 지니는 것이 특징이고,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영원히, forever, 항구적인 법률 및 규범, 즉 우리 사회생활의 기준,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자연법은 뭐 사상이나 이론 이런 거에 가깝고,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존엄성, 뭐니 존엄성, 그 다음에 자유, 평등, 가장 보편타당한 그러한 가치들, 이런 거와 관련된 것이 바로 자연법이에요. 근데 이 자연법이 문제가 있어요. 강제력이 없어요. 여러분, 규범으로서 법은 강제력이 필요하거든요. 강제력 없는 법을 누가 지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법을 모두 실정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헌법이니 뭐 형법이니 형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실정법이고, 이 실정법은 강제력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내용 봐요. 여기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고법인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자, 왼쪽에 보이죠? 여기에 보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 절대 국가가 침범할 수 없다. 간섭할 수 없다.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반드시 보장을 해야 된다. 우리 헌법 10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권의 첨부 인권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했다. 그럼 결론적으로 기본권은 두 가지 권리를 지니고 있는데 누구나 가지는 불가침의 자연법상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각국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실정법상의 권리. 그래서 기본권은 자연법상의 권리와 실정법상의 권리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헌법에 이러한 두 가지 권리가 녹아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밑에 자료를 보세요. 인권은 기본권의 어머니다. 인권이 어머니고 기본권이 자식이라는 거죠. 원래 기본권은 독일에서 나온 개념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기본권, 기본적 인권, 기본적 인권이라는 말, 그런 말을 쓰는데 아무튼 기본권, 기본적 인권 다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기본적 권리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국회가 만든 법률로도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기본권의 존재 이유이다. 자, 불가침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죠. 어떤 경우에도 바로 기본권은 침해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천부인권 사상이 아까 들어가 있다는 얘기니까 바로 그런 내용을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 본문 오른쪽 여기 표를 보세요. 이제 인권, 기본권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그 역사적 과정인데 여기는 바로 영국이죠. 대헌장, 권리청원, 권리장전. 그 다음에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이 있는데 이거는 미국의 독립선언하고 좀 다른 거예요. 독립선언 앞에 있던 거예요. 그 버지니아 주에서 만든 권리장전인데 이것이 미국의 독립선언하고 또 프랑스 인권선언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마르 헌법이 있죠. 바이마르 헌법은 사회권으로 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규정한 그래서 사회권을 최초로 보장했는데 자, 나중에 사회권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이 아닌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한 바이마르 헌법.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계인권선언, 바로 인권의 바이블이죠. 바이블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거기 28쪽에 세계인권선언 그 내용이 잠깐 보이죠. 자, 이렇게 인권, 기본권이 세계사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30쪽을 보세요.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자, 우리 헌법 제10조에 나와 있죠. 자, 기본권 중에 가장 으뜸이죠. 최고. 자,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원리이다. 그렇죠. 더 이상 없죠. 존엄과 가치 더 이상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다른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점이다. 바로 뭐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이런 바로 기본권의 출발점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모든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다. 이거는 뭐냐면 국가 권력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일종의 저항권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헌법 제10조는 행복 추구권도 규정하고 있어요. 자, 행복 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 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상당히 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죠. 그리고 작년 통합사회에서 여러분 행복에 대해서도 1학기 때 이맘때쯤 행복에 대한 그러한 공부를 했는데, 자 그러면 사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포괄적이고 좀 추상적인데,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자 어떤 것이 있나, 오른쪽을 보세요. 자 예시를 보면 우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뭐니 해도 생명권, 그 다음에 일반적 인격권이 있어요. 인격권. 여러분 사람으로서의 품격이 있죠. 품격. 신체, 자유, 명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손상된다면, 이런 게 침해된다면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복 추구권이 있는데, 행복 추구권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일반적 행동 자유권. 그래서 휴식, 수면. 여러분 휴식, 수면 취할 때 얼마나 행복해요. 또 여러분 우리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일종의 행복 추구권이죠. 자 그런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행복. 자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은 나타낸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노래하고 춤추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개성을 나타낼 때 느끼는 행복. 그 다음에 자기 결정권이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 해서 낙태가 있죠. 낙태. 나는 아기를 원치 않는다. 자기 결정이죠. 원치 않는다. 존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적 자기 결정권이에요. 성적. 사랑하는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 거기서 행복, 느끼는 행복.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행복 추구권의 구체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밑에 30조 밑에 활동을 보세요. 판례로 알아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근데 여러분 판례란 말이 31쪽에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참고로 오른쪽 보세요. 판례라는 것은 판결의 선례, 즉 판결의 앞의 여러 가지 사례, 판결의 사례, 줄여서 판례라 그래요. 자,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소송 사건에 대하여 행한 재판의 선례, 사례. 그래서 판사의 판결이 마치 그게 법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판례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자, 실정법은 미리 발생할 사건, 여러분 실정법 중에서 형법 같은 경우에 미리 발생할 사건을 예측하여 기록해요. 살인죄, 절도죄, 상해죄 다 예측해서 기록해 놓고 거기에 뭐 형벌이 어떻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보세요. 실정법이 놓치는 무수히 많은 사건이 발생하죠. 기상천외하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자, 이런 것을 미리 어떻게 예측을 하고 실정법에 다 담아 놓겠어요. 불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그때마다 재판의 선례를 마치 법과 같이 적용하는 그러한 게 바로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나치게 좁은 구치소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일까? 실제 판례 사례예요. 자, 여기 보니, 자, 여러분 교도소 방인데, 여러분 7번 방의 선물 그거 생각나죠? 방이 너무 비좁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뭐 칼잠이라 그래. 칼잠. 자,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이게 무슨 뭐 물건 짐짝이죠. 사람으로서 품격이 아무리 죄를 지었지만은 품격이 제대로 보장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는 뭘까요? 그럼 이거? 바로 일반적 인격권 중에서 바로 신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헌법 소원 심판을 통해서 자, 구제를 받은 자,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사례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핵심이 여기 지금 핵심이 충돌하는 기본권. 자, 충돌하는 기본권. 자,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면서 행복을 추구해요. 자, 그러나 비흡연자들 뭐 간접 흡연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은 간접 흡연이 더 나쁘다 그러죠. 건강권이 침해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행복 추구권도 중요하고 건강권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바로 기본권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해결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자, 그러면 여기 세 번째 줄에 충돌하는 기본권 간의 법익을 비교한 후 우열을 결정하여 더 위에 있는 기본권을 우선 보호해주는 방법 하나와 그 다음에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내용과 효력을 비교 형량하여 당사자 모두의 기본권이 충분히 존중되도록 자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른쪽을 좀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첫 번째가 해결 방법이에요. 해결 방법. 충돌하는 기본권 간의 법익이라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한 후에 우열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열.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사례에서 보면 흡연자 행복 추구권은 요 흡연권이죠. 흡연권. 반면에 비흡연자의 건강권은 혐연권. 혐이라는 것은 싫어한다. 연기를 싫어한다. 즉 건강권이죠. 자, 그러면 두 가지의 우열을 따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무래도 흡연권은 개인적 차원이죠. 이거는 사회 전체적. 그래서 사회적 기본 가치가 부차적 가치, 부차적이라는 세컨더리. 자, 그렇기 때문에 우열이 나오죠. 그래서 바로 금연. 뭐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하는 바로 근거가 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핵심이 뭐냐면 기본권의 내용과 효력을 비교 형량이라서 양을 정한다. 이거는 우열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하는 방법이에요. 우열을. 자 위에는 우열이 쉽게 결정이 나죠. 자 이런 경우에 규범 조화적 해석이다. 즉 충분히 존중한다. 두 가지 일종의 윈윈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좋은 사례가 바로 재산권과 일조권입니다. 재산권. 자 여러분 밑에 사진을 보세요. 자 여기 단독 건물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는 바로 이 남쪽에 빌딩이 들어서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빌딩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바로 건축을 짓기 때문에 재산권 보장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일조권이 침해. 자 사실 재산권도 중요하고 일조권도 중요하고 쉽게 우열을 가리기 힘들겠죠. 이럴 때 규범 조화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쪽에 일조권이 좀 피해를 보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서로 윈윈이 될까요? 뭐 보상을 해줘야죠. 보상.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조권은 이렇게 보상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권이 충돌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거 잘 이해했죠? 자, 그러면 31쪽을 보세요. 자,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기본권, 자유권이 있어요. 자유권은 뭐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도 그래요. 우선 자유권은 개인이 국가나 제3자로부터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 근데 이 자유권의 간섭이나 침해 주체가 대표적으로 국가예요. 국가. 그리고 제3자는 법률 관계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당사자라 그러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제3자라 그러는데 국가가
간섭하고 침해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자유권을 국가로부터 자유의 종류로 할 때 국가로부터 자유라 그래요. 오른쪽 보세요. Freedom from the state, from the. 그 다음에 이 자유권의 특징이 있어요. 자유권은 소극적이며 방어적 성격을 가진다. 자, 오른쪽 보세요. 국가의 간섭이나 강제 없이 가만히 있는다. 이게 소극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국가가 간섭이나 강제가 가해지면 나는 방어하게 된다. 적극적으로 방해하게 된다. 방어해서 내 권리를 찾는다. 그래서 소극적 방어적 권리라 그래요. 그 다음 왼쪽 교과서 보세요. 그리고 자유권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그 근대 이전에는 사실 뭐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대부터 해서 중세 그 다음에 절대 왕정 시절 자유를 보장하지 못했죠. 그래서 시민혁명에서 제일 먼저 주장한 게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프랑스 국기, 자유, 평등, 박애. 항상 자유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근대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자유예요, 자유.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자유. 그래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어떤 자유권이 있을까요?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뒤에 자유가 들어가는 거, 자유, 뭐 자유 이런 것들은 다 자유권이에요. 그 중에서도 신체의 자유가 가장 으뜸이죠. 가장 중요한 자유권 중에서도 신체의 자유가 가장 우선이다. 그렇게 보고 자, 그러면 거기 밑에 그 자유권 침해 사례가 나오죠. 침해 사례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사례는 여러분 잘 알죠? 수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미란다 원칙 고지의 의무 받지 않았다. 자, 그러면 무슨 자유냐? 여러분 무슨 자유일까요? 이거 무슨 자유 침해 당했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 많은 자유 종류 중에서 자, 첫 번째 사례는 수사받는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거예요. 신체의 자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를 보면 이 사람은 뭐 공부를 너무 잘하고 머리가 너무 좋은지 의사만 해도 부러운데 또 게다가 한의사까지 됐네요. 그래서 그걸 복수 면허 의료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원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자, 양의와 한의 겸업이 의료법상 금지가 되어 있대요. 이 사람이 야 이건 너무 지나치다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그 침해된 자유를 주장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자유에 해당될까요, 여러분? 전형적인 직업의 자유입니다. 직업의 자유.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회사 홍보, TV 광고. 그런데 방송국에서는 사전 심의 절차, 절차를 밟지 않았다. 사전 심의란 것은 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상세하게 토의하는 거. 뭐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회사 홍보하는 컨셉을 잡아놨다. 그렇게 하면 그걸 방송국하고 이렇게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역시 법이 방송법 및 뭐 방송법 시행령, 명령 이것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했다. 자, 그러면 무슨 기본권 침해라고 생각 드는지 자, 여러분 무슨 자유? 자, 표현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 회사를 홍보하기 위한 표현 여기에 제약을 받았다.
침해되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기본권하고 그 다음에 기본권에 관련된 두 가지 기본권을 공부했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